안녕.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새벽 1시 1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좀 일찍 자서 영상을 좀 일찍 찍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잘 진행하고 계시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는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월 이 초반에 초반 집중을 하려고 집중을 했는데 사실 요 며칠 조금 다운되는 다운이 돼요. 제 마음이.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항상 이 강인한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업가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저도 다운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겨내고 제 페이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저의 또 바람이고 또 저는 항상 오버 페이스 하는 게 또 그걸 바래요. 사실은 제가 뭐 많이 힘들고 뭐 지칠 수 있고 그러더라도 이제 사업을 하는 이 초반에는 저는 오버 페이스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으면 사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사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더 편안한 방법을 찾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것 자체를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힘들게 어렵게 그걸 계속 꾸준하게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이겨내고 계속 하는 거 뭐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돼가지고 편안했어? 내가 오늘 좀 하루를 쉬엄쉬엄 했어? 그러면은요 몸은 편안하고 이게 조금 이제 뭐 머리에 두통도 조금 사라질 수 있고 막 그런데 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좀 느슨하게 하고 오늘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일을 빡세게 안 하면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 오늘 사업 안 했네. 막 오늘 열심히 안 했네. 그런 생각들을 결국에는 하거든요. 뭐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날이 있었다면 그 다음날 밤을 샌다든지 막 그런 걸로 메꾸고 막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 구멍이 났으니까 그럼 다음날 메꿔야지 막 뭐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 오늘 사실 조금 이야기해 드릴 부분과 좀 같이 소통해 볼 내용은 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항상 제 영상은 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지금 현재 채널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뭐 특정한 대본이 없어요. 짜여놓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영상 찍을 수 있는 텀이 나면 오늘은 그냥 이 말을 나누고 나도 이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로 시작을 해서 그냥 대충 이거 해야지라고 해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이 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게 좀 찾았는데 유튜브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평균 그 시청자들이 머무는 시간을 이제 지금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지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제 채널 영상을 보실 때 시청자들이 머무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1시간짜리 영상에 그렇게 다 시청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뭐 개의치 않고 제가 그냥 할 말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또 제 영상을 다 끝까지 시청하면서 경청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정말 그래도 제 말에 귀가 기울어진다면은 뭔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제 말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자체의 이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고 초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가 마인드적인 부분은 그래도 많이 다져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업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오늘 저의 이제 현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문건을 14건 처리를 했습니다. 배송 주문 접수까지 한 수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접속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바로 못 보는데 미처리 주문 건수가 아까 한 1시간 전까지 한 7개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늘까지의 매출은 미처리 주문 건수를 제외한 매출은 216만 원입니다. 사실 제가 정해놓은 목표에 굉장히 미달해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조금 제가 다운 상태입니다. 텐션을 높여야 되는데 좀 다운 상태예요. 저도 아무리 뭐 마인드 강하게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다운될 땐 다운됩니다. 힘들 때 똑같이 힘듭니다. 이겨내고 견뎌낼 뿐이에요, 저도. 왜 제가 지금 조금 다운인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며칠 동안 다운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초반에 제가 예상한 주문 수량만큼 나와주지 않아서 약간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제가 거의 투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중국 물건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지금 배송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펼쳐놓은 전략을 좀 못 뻗어나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아무튼 뭐 중국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진짜 많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버티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힘들 때 많이 무너지거든요, 사람들이. 그 무너짐 속에 휩쓸려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잘 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사업을 하게 되실 거셨을 거예요. 잘 될 때 모두가 잘 되거든요. 다 그때 다 웃습니다. 근데 안 될 때 견뎌내고 안 될 때 잘 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업가이고요. 그분이 진정으로 롱런 하시는 사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사업이란 거 분명히 구멍이 생겨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위기가 오고 그 위기 속에서 또 위기가 오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내가 바라본 이 사업에 대한 희망과 빛을 보고 여기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잖아요. 그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만으로도 원래는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어 이렇게 다운보다는 지금 상황이 안 좋네? 그러면은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해놓으면은요 모두가 잘 될 때요 남들이 잘 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상태는 그렇고 다시 제 페이스를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가지고 올 거고요. 지금 충분히 제가 이번 달에 짜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배송을 이제 3달째 이제 보내고 있고 몇 가지 이제 CS들을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처리 4가지 유형이 좀 생겼어요. 기존에 이제 CS 보고 주문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 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반품 건들이 생기죠. 그리고 교환 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미배송 건이 생기고 지금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되는 배송 지연 건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진이 빠질 때도 있어요. 진이 빠질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그 잘 처리하면서 그냥 일이죠, 일. 그 누군가는 저에게 이제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를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업무 속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무튼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고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그것에 내 그 마인드를 다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결국에는 제가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좀 상처를 받고 고객이 쓴소리를 들으면 고객의 짜증을 들으면 고객이 저를 못 살게 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저를 안 다치려고 해요. 아무튼 그냥 그건 일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이고 그 주문 한 건 한 건이 소중하다 보면은 그 한 건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것에 안 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저거 하는 거는 이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려나? 일단은 지금 제가 중국 물건을 했을 때 직배송이 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 있고 그리고 배대지를 이용해서 보내야 되는 타오바오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오바오 1688, 뭐 VVIC 뭐 이쪽 중국에 있는 도매로 칭하는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물건 이게 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소매 사이트 거기서 직배송이 되기 때문에 배대지를 연결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판매건들이 있는데 그 조금은 조심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배대지 이용권이더라고요. 배대지에서 검수를 해주고 한 번 더 이제 그 거쳐서 배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배송에 대해서는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함정이 있더라고요. 역시 배대지도 어쨌든 그 사업이고 배대지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그 회사도 운영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감수를 할 것이고 리스크 방어를 해놓는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나름 고가의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가가 한 얼마였지? 한 20만 원 초반대예요. 20만 원 초반대고 어쨌든 뭐 구매가도 비싸죠, 아무튼. 근데 그 제품을 이제 배송을 했습니다. 겨우 지금 이 사태 중간에서 잠깐 배송이 가능했을 때 그때 이제 꿀직고를 통해서 배송을 했습니다. 뭐 사실 금액이 별로 낮은 거면은 신경 안 쓸 텐데 금액이 좀 높은 거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그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피해 나가실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배송을 보냈고 고객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객이 저에게 반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 모델을 잘못 보냈다. 그리고 고객은 반품이 아니라 빠른 교환 처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 주문을 잘못했구나. 이 멍청한 놈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숨을 한번 쉬고 파악을 해보니까 다행히 저는 멍청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전 주문을 잘했고요. 중국 판매자가 타오바오 판매자가 배송을 잘못해 준 겁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선택하면은 판매자는 실수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실수를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아무튼 판매자가 제품을 다른 걸 보냈고요. 그게 배대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이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했죠. 배대지를 통해서 했고 나는 배대지를 통해서 배송 의뢰서를 작성을 했는데 배대지에서 내가 선택한 옵션 부분을 확인을 안 해줬구나. 그러면은 이 책임은 배대지에도 있겠네? 난 배대지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과연 타오바오 판매자는 이거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될까? 어떤 일단은 제가 사업 초반에 반품권에 대해서는 보통 중국으로 보낸다기보다는 그 그냥 뭐 당근나라나 중고로 팔던지 원래는 불법이에요. 아직 개정이 됐나?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당근나라나 뭐 이런 걸로 해소를 하거나 이제 뭐 리뷰로 이제 재활용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소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말에 이제 저기 뭐야 후원하거나. 근데 이제 제가 버리기가 아까운 금액대의 반품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또 교환을 해야 돼요. 교환인데 또 제주도예요. 아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제가 그걸 수거를 해서 그 수거를 한 거를 교환하려면은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중국 배대지로 보내면 이게 또 제가 수출권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배대지로 보내면 안 되고 중국의 판매자에게 바로 보내야 돼요. 그냥 직배송으로. 그러면은 택배비가 지금 이렇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건 좀 무게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중국으로 보내는 배송비 또 제주도에서 받아야 하는 배송비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는 고객에게 또 배송을 해드려야 되고 그럼 고객이 또 그 중간에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무튼 지금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채팅방에 한번 좀 여쭤봤었고 배대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나는 배대지를 통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못 받더라고요. 그걸 받으려면은 제가 이제 옵션에 대한 기입을 하고 옵션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유료 결제를 추가 결제 그 추가 시스템을 선택을 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꿀직구에 대한 시스템은 그 제가 트래킹 넘버를 적고 타오바오 판매자가 꿀직구로 배송을 해주면 꿀직구에서는 입고가 됐다 알려주고 그 제품에 대한 그냥 전체 사진을 그냥 실사를 하나를 올려줘요. 올려주고 바로 그냥 배송 보내버립니다. 그 중간에 제가 그걸 확인을 해서 보내기 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중지라든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하거나 이거 제품이 옵션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주세요. 제가 그때 스톱을 시키거나 제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하려면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들여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주도 거는 저한테 그 아직 택배 계약이 없기 때문에 홈픽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제 쪽으로 이제 택배 반품 신청 해놨고요. 수거 신청 해놨고 이제 타오바오 판매자랑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 중국 판매자 이 녀석이 배송을 잘못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환불은 가능하죠. 환불은 해주겠다, 미안하다 하는데 보상은 없는 거죠. 아무튼 보상은 그 타오바오 판매자가 한국으로까지의 배송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국 내 판매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말씀드린 건데 그 조금 고가의 물건을 그 진행을 할 때는 그 옵션을 선택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얼마 안 하니까 추가 금액을 지불해서 배대지에 그 옵션 확인 요청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들의 그 업무를 좀 잘 이렇게 제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서 루틴화 시켜서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업무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반품 교환 미배송 배송 지원권에 대해서 미배송 배송 지원권 답이 없죠. 그냥 뭐 빌 사람에겐 좀 빌면서 또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아무튼 지금 이 미배송과 배송 지원권은 좀 일단은 죄송하다라고 해요. 죄송하다라고 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해요. 아무튼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요거를 이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주세요라고 마무리를 짓는 루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배송이 계속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는 또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구매를 하신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이제 그 오늘이 왔어야 하는 날인데 쿠팡 배송 완료 기준일로 배송이 안 오기 때문에 안 와서 저에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짜놓은 그 이제 형태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배송 기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을 드렸는데 웬만해서는 대부분 기다려 주시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어쨌든 배송 못 받았기 때문에 쿠팡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쿠팡과 이야기해서 환불 처리 받으면 되죠, 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에 이제 반응을 안 하는데 반응을 한번 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코로나인데 힘든 거 없으시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반품을 환불 신청하시면 환불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원칙상 맞는데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품 하시더라도 이건 배송 중이니까 어쨌든 배송 받게 되실 거고 받게 되시면 연락 줘라. 네, 택배 수거하겠다. 그러면 나에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다. 이게 갑자기 센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감정 호소를 한번 했는데 참 나 뭐 한 거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리스팅 하나나 더 하지. 에휴. 그러면서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고객님과 분쟁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고객과 대립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 해줌이 내 수익에 전혀 지장이 안 주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주저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22분이 넘는데 영상을. 네, 아무튼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미리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강의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게 저의 그 간절함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는 다르게 저 한 번에 전업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본업을 하면서 차라리 부업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전업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굉장히 간절합니다. 아무튼 간절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몇 개 들었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도움이 됐죠.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죠. 모르는 정보들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답은 없어요. 강의를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어쩔 땐 추천하고 어쩔 땐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강의는 추천하지만 누군가의 강의는 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서 저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강의를 절대 듣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소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해소가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비유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찾게 되고 거기에 비용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쏟게 되고 미리 사전 준비를 해놓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되죠.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요새 이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분, 여자분 특히나. 근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몸 만드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의 그 비유를 좀 많이 해요. 뭐냐면 저도 운동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 그 강사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서 깔짝깔짝대고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좀 키워보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몸짱이 되기 위해서 몸을 근육질로 만들고 여성분들은 바디라인을 S라인 만들고 이제 힙업 시키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탄탄한 몸으로 만들고 남자분들은 이제 근질이 탄탄하고 그리고 근육이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누구나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그 최고의 몸짱 몸매가 있잖아요. 그 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사업에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이치가 맞아요. 딱. 우리가 그런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럼 몸을 만들기 전에 일단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질에 대해서 몸의 구조, 근육의 형태, 어디 근육의 명칭,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마 그 자격증 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몸짱이 되기 전에 공부부터 사전 공부부터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겁나 쳐요. 시험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몸짱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안 돼 있거든요. 지식이 빵빵한 상태예요, 그냥. 실전이 아닌 그냥 지식.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몸짱이 될까요? 매우 어렵다 봅니다. 굉장히 다른 영역이 돼버려요. 공부를 할 때와 실전으로 운동을 해서 몸짱을 만들 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됩니다. 그때는 또다시 티칭이 필요해요. 잘 하려면은. PT라고 하죠. PT 선생님이 바로 그 운동할 때 자세 잡아주고 위치 잡아주고 루틴 만들어주고 식단 다 짜주고 나 이미 다 배웠던 거고 이미 나는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령을 먼저 들어서 운동을 해보고 벤치프레스나 기구를 먼저 달아보고 거기서 안전한 자세를 찾고 해보면서 자세를 수정하고 그런 반복들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 간 그 일주일도 안 돼서 몇 번 해보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못 일어나요. 못 움직여요. 팔이 이두하면 다음날 팔이 안 펴집니다. 다리 하체 한번 이렇게 빡세게 한 날은요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육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안 아프면 그거 운동 안 한 거고요. 아예.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야 돼요. 지루한 반복을 견뎌야 되고요. 그 속에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가면서 내가 평소에 하던 거 이상을 야금야금 조금씩 해 나가야 근육이 살짝씩 커져요. 근육이 아파야 커져요. 그걸 회복하면서. 그리고 몸짱이 됩니다. 몸이 변화하는 순간은 3개월 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을 가려면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운동을 하려면은 술 먹으면 안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되고, 고통을 계속 이겨내야 되고, 그지 않아요? 예, 근육의 아픔과 이 그 고통의 그 맛을 느낀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원래 보디빌더들이나 운동을 잘 하시는 분에게는 그 자극과 그 아픔이 쾌락이고 쫄깃쫄깃함이고 그게 즐거움인데, 왜냐면 그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좋아지는 걸 아니까요. 근데 그걸 알기 전에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맛을 아는데 그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잖아요. 와, 오늘 가면은 죽었다. 진짜, 와. 나 오늘 진짜 죽었다. 가기 싫다. 오늘 하체다. 하체 진짜, 하기 싫은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근데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세트 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돌아와서 사업에 똑같이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음. 그러니까 물론 이론이 도움이 돼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내가 해보면서 필요한 정보와 그때그때 그게 달라요. 아무튼. 음. 그래서 이론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없다. 빨리 되지 않는다, 절대. 부족한 이론을 안고 시작하는 실전이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료 강의를 추천하냐고 여쭤보면은 사실 저는 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요. 추천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방금 전과 내용과 그럼 여러 가지 저만의 그 것들이 이제 좀 짬뽕이 돼서 그러는데요. 근데 저도 유료 강의를 많이 들었고 또 거기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에게 유료 강의를 뭘 들으면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추천을 안 합니다, 또. 왜냐면 그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금의 강의가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무리 들어봤자 이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지금은 유료 강의를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이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걸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하시고 나서 일단 해보고 나서 부딪혀보고 그 어려운 걸 내가 견뎌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뚫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때야 바로 비로소 습득이 더 잘 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론 공부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굉장히 사이클을 좀 돌려보고 내가 뚫어낼 수 없는 그런 단계도 있고 다 파헤쳐서 해보려고 하다 보면 다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해보려고 하시면은 분명히 막힙니다. 막히는데 이게 왜 막히지? 왜 이게 오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찾다 보면은 다 찾아지고요. 이미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요. 지금 다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내가 모르는 것 검색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저도 굳이 뭐 이렇게 초보를 가르치고, 저도 초보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저도 유튜버로서 제작할 필요성을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뭐 그런 걸 나중에 제가 사실 뭐 강의 컨텐츠를 한다거나 강의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습득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배움이 낫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내가 막 하다가 이걸 뚫어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저분의 강의를 들어야겠어. 저분은 이걸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저분은 이거를 교육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그럼 그걸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이러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핵심을. 그러니까 질문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강의는 돈이 안 아깝다 판단이 됩니다.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모아놓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실전에서 다시 해보셨을 때 완전 다른 판이 깔립니다. 어차피 다시 질문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기본은 그렇게 막혔을 때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하고 찾아가지고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해외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속이 된다고 봐요. 막혔어? 안 되네? 포기. 그럼 원래 안 되는 거고. 막혔어? 물어봐야지.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막혔어? 안 되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면은, 안 되네? 막혔어? 왜 안 되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래서 내가 안 됐던 거네. 그래, 그럼 난 이걸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됐네? 그러면 왜 그렇지? 파악하고, 이거였구나. 요 부분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채팅방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죠? 막연한 질문은 답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양이 이만큼인데, 이걸 한 번에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만 올라와도, 이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려드리면 되겠다. 이분은 알려드려봤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는 돼요. 저도 초보거든요. 진짜. 군뱅이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냥 포괄적인 이렇게 시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주제 넘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질문만 봐도 이분은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요. 저보다 더 진행하시고 더 선배님들은 어떻겠어요? 다 아시거든요. 근데도 다 답변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세요. 편안하게 원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질을 높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행을 해본 후에 진행형의 질문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질문은 크게 필요 없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거기서 해서 한 상태에서 핵심적인 칼날을 꼽는 강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강사분이 그 칼날이 워낙에 날카롭기 때문에 그 날카로움에 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완벽한 또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 강사분에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9분이 넘어갔는데 이제 주제와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거 이게 아니다. 유료 강의를 먼저 듣는 거 이게 아니다. 물론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면 좋죠. 유료 강의 들어도 좋고요. 딱 잘라서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업에 대한 이해예요.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은요.
굉장히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작은 언덕을 넘으려고 할 때도 그 언덕이 넘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거나 안 가거나 하겠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장점이 뭐지? 나열하실 수 있나요? 내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고 어쩌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의 참된 장점을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절반도 못 적으시는 거면은 이거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한 이해.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은 뭐고? 이 사업에 무엇이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막연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니까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내 스스로 그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잘 버니까, 남들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물론 그게 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남들에 의해서 내가 이걸 알게 됐을 수는 있겠지만 시작은 그렇다 할지언정 나로 인해서여야 되거든요. 남들로 인해서 시작된 사업은 남들이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어차피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라는 거는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이 자세가 생길 때까지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장점과 이 사업에 왜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쫙 제가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드릴게요, 그냥.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사업 너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막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더 굳건히 쌓이시는 분이 더 많아질수록 저희는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 지금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긴 하는데요. 딱 정해 놓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하자는 거죠, 아무튼. 뭐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이해, 믿음과 신뢰를 갖는다. 두 번째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든다. 마인드. 뭔 얘기냐?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할 마인드가 되어 있으신 거겠죠? 생각은 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게 힘들거든요. 뭐냐면 난 이걸로 진짜 꼭 성공해야지 이런 마인드도 있지만 나 돈 많이 벌어야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지 이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끊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세요? 봐봐요. 하루에 그래도 내가 사업을 잘 하려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잘 될 수 있겠죠? 어차피 많이 투자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 내가 기존에 생활하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휴식을 취하고, 내가 시간을 소비하던 패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술자리 다 가지고, 친구들과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던 그런 시간 다 가지고
내가 하던 취미생활 다 가지고 내가 보던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 뭐 이런 거 다 챙겨보고 그거 다 할 거 다 하시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다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 찾아가서 좀 노하우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밀어두고 집중해서 이 사업에 몰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를 가진다라고 해서 또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굳건해도 안 되는 판국에 마인드도 안 돼 있는데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눠보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올인을 해라. 시간을 집중을 해라.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마인드.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인데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이제 마인드가 찼잖아요. 나는 내 시간을 내가 허용되는 내 시간을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상관이 없죠. 허용이 되는 내 시간을 오로지 내 사업에 전념할 거야. 마인드를 찬 상태에서 현실은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정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업이니까 하루 왼종일일 거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 내가 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제가 마인드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삭제를 시키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시간. 그거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생겼죠? 내가 사업에 몰두할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 계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밌죠?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생각이 찼고 결정을 했고 나는 이제 집중할 상태가 됐고 모든 걸 다 내가 정해놨잖아요. 일단. 그리고 나 건드리지 마. 나 이제 이거 할 거야. 내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는 항상 턱끝까지 차오르게. 목표라고 해서 별게 없습니다. 하루에 반자동 100개 올리기. 그런 거예요. 내 시간상 100개는 못 올려? 반자동 50개 올리고. 50개 올리는 시간도 절대 안 되는데 반자동 20개 올리기.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워보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죠. 계획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화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목표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표 계획 이렇게 세우신 분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나는 오로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루에 100개 반자동 올리겠다. 그러면 목표가 되는 거고 이게 계획은 100개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업무들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매일 하다 보면 처음엔 어려웠던 게 차츰차츰 손에 익어지겠죠? 익어지다 보면은 이게 속도의 개선이 다가와요. 아이가 우는지 좀 들은 거예요? 안 울어요. 속도의 개선이 되면 뭐가 되냐면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00개 올리시던 분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110개를 올리실 수가 있게 되실 거고 120개를 올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게 내가 계속 오로지 내가 수동으로 하던 일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걸 자동화시키는 일을 또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자동화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속도의 개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루에 100개 올리던 사람이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200개, 300개 올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굉장히 별거 아닐 수 있고 진짜 초보적일 수 있고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맞는 거죠, 원래. 실수투성이어야 하는 거고 못해야 하는 거고 어리숙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원래. 그걸 계속 반복해야 할 뿐이죠. 몸짱이 되기 위해서 계속 벤치프레스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여긴 계속 아플 거고 근육이 성장할수록 우리도 계속 상품을 올릴수록 아프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되네. 100개 올려야 되는데 언제 다 올리지? 이제 뭐 올리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맨날 그래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실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이제 5번째는 할 일에 대한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끝났죠, 뭐.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몸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으로. 지금은 별거 아니겠지만 한 1년 지나고 뒤 딱 돌아보면은 저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 지금의 제 모습은 이제 뭐 1월 20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달 좀 넘었는데요. 3개월 차. 2월 20일, 3월 20일, 2달, 3개월 차의 모습이 지금 저예요. 제가 1년 정도 지나면은 저도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 진짜 성장해 있을지, 성장해 있겠죠?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 일을 반복을 하시고 6번째 있습니다. 6번째가 배움이에요. 결국에는 배움은 이거죠. 지금 하면은요 할수록 모든 게 다 막힐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막힐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계속 막혀요. 막히고 찾아내고 이렇게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진짜 뭐 해보면 막히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걸 해결해냈을 때 희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리면은요 그게 이제 사업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모든 게 막힐 건데요.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낫겠더라고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은.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배움이 되는 거고 그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더 열심히 잘해야겠죠?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데요. 7번째가 뭐냐면은 동태 눈만 안 되면 된다. 이렇게 쭈루루룩 진행을 하다가 눈이 흐르멍텅해지면은요 이게 정신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게 되고 결국에 나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힘들수록 내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시키면서 더 내 멋있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동태 눈이 되는 걸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으로 내 생애 마지막 사업이 모두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모두가 다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사실 참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포기해야지 저도 경쟁자가 줄어들죠. 기껏 이런 말 다 해놓고 참 그렇죠 저도.
근데 어차피 누군가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수요와 공급 뭐 지금 너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붐이잖아요. 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아, 근데 제가 또 이게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일조를 하면 그게 맞는 것인가도 싶기도 해요. 참 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어차피 하실 분은 하고요. 어차피 안 하실 분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고요. 어차피 잘 될 분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잘 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 채널을 같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채팅방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분이 같이 오랫동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업무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4월달 목표 달성 이루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